조명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질이요. 재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자, 재질의 어디를 보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재질 더하기가 있습니다. 이 재질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몇 개의 재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 재질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시간대를 밤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렌더링 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이 질감을 줘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렌더. 그럼 어떤가요? 빛을 내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냥 간단하게, 육면체 하나 그리시고, 아니면 서클 하나, 원기둥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질감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피니티 플랜을 깔아볼까요?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즉 조명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질감을 줄 겁니다. 질감을 줄 건데, 자, 첫 번째는 제너리, 일반 질감이죠. 색상은 제가 빨간색을 줄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닥에다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질. 자, 여기다가 이름을 제가 빨강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 두 번째 재질도 만드는데 두 번째 재질은 하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얀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을 여기다 그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빨강 하나, 하양 하나 해서 빨강, 하양 이렇게 주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이제 렌더링을 할 건데 렌더 셋업 중에 environment의 GI 값을 좀 켜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는데 GI 값을 켜주세요. 세컨더리 레이를 추적하는 거죠. 세컨더리 레이를 추적하라고 하고 프로그레시브 끄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안티알래싱에서 캠룰룸으로 바꿔주고 글로브 일루미네이션에서 앰비언트 어클루전 체크해주고 자, 렌더링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렌더.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분홍색으로 물든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질감을 흰색으로 줬는데 흰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빨간색에 의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이유가 바로 GI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GI 값이 세컨더리 레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빨간색 부분에서 반사가 되고 있죠. 이때 그냥 반사가 되면 좋은데 여기 있는 색을 일부 취해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흰색일 때 이렇게 붉게 물들어요. 자, 이거를 조절하는 게 오버리드 매트리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매트리얼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 오버리드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얘를 추가합니다. 오버리드 매트리얼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한번 추가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서 설명하죠. 여기 보시면 베이스 매트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버리드 매트리얼은 자체적으로 재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재질을 불러와서 대체시켜주는 겁니다. 오버리드가 덮어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매트리얼에는 빨강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 재질은 빨강입니다. 그런데 GI 값에서 뭘 들어가요? 이렇게 하양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지닌 원래 색상이에요. 자, 베이스 매트리얼, 기본 질감, 그 다음 GI 값 하양.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여기한테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얘한테 주는 겁니다. 얘한테. 그러면 기본 재질 빨강이니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컨드 레이가 뭘로 나와요? 하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렌더. 이렇게요. 하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반만 렌더링 해보면 압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다 누굴 주면 돼요? 원래는 이 빨강이죠. 자, 원래 이렇게 빨강입니다. 그럼 렌더링을 할 때 리전 렌더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반만 렌더링 해보죠. 어떤가요? 오른쪽은 빨갛게 물들고 왼쪽은 하얗게 나오죠. 바로 이 차이인 거죠.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버리드 매트리얼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사를 시킬 때 하얀색이나 혹은 회색으로 반사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빨갛게 물들지는 않죠. 재질을 이렇게 물들을 때, 재질이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물들을 때, 이럴 때 오버리드 매트리얼을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조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 볼까요? 우리 작업한 것 중에 거실이 제일 렌더링 하기 쉬우니까 거실 파일을 좀 불러와 보죠. 자, 여기다가 제가 렌더링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했던 건 뭐예요? 선라이트죠. 태양광을 기본으로 한 조명입니다. 여기서 선라이트,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라이트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오픈해 보시죠. 우리 이제 선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 자,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즉 사용자가 직접 그 태양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겠죠. 근데 굳이 이 커스텀은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커스텀은 꺼져 있습니다. 자, 태양의 색상입니다. 태양의 색상은 없죠. 그냥 흰색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있고 사이즈 멀티플러가 있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태양의 밝기입니다. 태양의 밝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태양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인텐시티 멀티플러도 안 바꿉니다. 그러면 밝고 어둡기를 뭘로 조절하냐면 카메라예요. 카메라 값으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합니다. 여기 라이트에서 나오는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거는 다 1이나 30으로 맞춰놓고 일절 건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도 안 건드려요. 뭘로 조절해요? 네, 카메라의 라이트로 조절합니다. 이 사이즈 멀티플러만 바꾸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저기도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번 렌더링 걸어보죠. 자, 이 정도 밝기가 나왔네요. 지금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인데 이 정도 밝기가 나왔어요. 제가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0.2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됩니다. 태양이 어두워진 거죠. 다시 볼까요? 2로 놨습니다. 그러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태양의 밝고 어둡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밝게 나오는지 혹은 얼마나 어둡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사이즈 멀티플러를 볼 건데 사이즈 멀티플러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테두리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사이즈 멀티플러가 1입니다. 자, 렌더링을 해놓고 보면 여기 그림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림자가 많이 진하게 나오죠. 그죠? 테두리도 여기가 많이 또렷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이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의 요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시죠. 형광등 같은 경우 그림자의 테두리가 뚜렷한가요? 아니면 퍼져 있나요? 경계가 흐릿하죠. 그죠? 바로 이 사이즈 멀티플러가 예를 들어서 제가 5로 놨고요. 여기만 렌더링을 해보죠. 렌더. 별반 차이가 안 나네요. 더 심하게 줘야 되겠네요. 아니, 한 30 줘보죠. 다시 렌더. 여기 테두리가 많이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그림자의 테두리를 흐리게 만드는 효과. 그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렌더. 그러면 그림자의 테두리가 아까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흐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스카이 모델이 나옵니다. 하늘이요. 자, 호색의 L이 기본값이고요. 이게 기본값이고, 보시면 여기 클리어가 있고 오버캐스트가 있죠. 여기도 클리어 스카이가 되어 있죠. 그죠? 클리어라는 말이 붙으면 맑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오버캐스트 그러면 흐린 하늘이란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비가 온 뒤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있죠. 그건 클리어 스카이입니다. 근데 비 오기 직전에 막 우중충한 하늘 있죠. 그건 바로 오버캐스트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는 호색의 L을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러비티와 오존입니다. 트러비티는 먼지란 뜻인데 오존은 잘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러비티하고 오존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먼지를 많이 낀 하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오존은 낮추고 먼지의 농도는 올리고. 그러면 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볼까요? 렌더. 하늘이 많이 밝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먼지가 많이 껴있는 거 보이시죠? 자, 트러비티 값을 낮추고 오존을 늘리면 반대로 맑은 날이 되겠죠. 하늘이 이렇게 청명한 하늘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트러비티와 오존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값이 반대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구름이죠? 자, 얘를 눌러보면 지금 보시면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렌더링 하면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 만들 때 사용해요. 하늘에 구름을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죠. 덴시티는 농도고요. 구름의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도를 흐리게 하면 구름이 이렇게 흐려지게 만들어지는 거고, 농도가 진하면 구름이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죠? 이걸 값은 0.5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 구름의 위치나 두께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조금 더 사실적인 하늘을 원한다면 이렇게 클라우드를 체크해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사실적인 구름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섀도우가 있습니다. 얘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나오는 건 당연한 내용들인 거죠. 당연히 선라이트니까 그림자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퓨즈, 서피큘라, 디퓨즈가 뭐냐면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 색상입니다. 이펙트 디퓨즈 그러면 오브젝트에 그냥 기본 색상이 적용한다는 뜻이고, 서피큘라가 하이라이트 효과입니다. 오브젝트에 하이라이트 효과 들어갑니다. 앰모스피어릭은 안개 효과예요. 안개 효과에 태양 효과를 줍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림자 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자, 똑같이 이번에는 저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밤 1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깜깜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바로 여기 렉탱귤러 라이트를 쓸 겁니다. 사각형 조명이에요. 이렇게 하늘을 조금 보고 여기다가 사각형 조명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내려올 거예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컬러 텍스처가 있죠? 조명입니다. 조명이 어떤 색을 띌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냅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처, 다시 말해서 내가 비트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맵을 불러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빔 프로젝터 효과가 납니다. 프로젝터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포착과제물에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여기서는 효과가 없나? 자, 좀 줄여볼까요? 이 바닥 부분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영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를 잘 안 써요. 이거 안 씁니다. 클리어 해놓고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인텐시티, 조명의 밝기입니다. 지금 조명이 30인데요. 보통 배수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키울 때 60, 90 이렇게 키우면 되고, 줄일 때는 30에서 15, 7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밝게 혹은 어둡게 이렇게 조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값이죠. 좀 많이 밝아지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루미넌스 파워가 있고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습니다. 루미넌스 파워가 뭐냐면 루멘이란 뜻입니다. 루멘이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빛이 조명원에서 빛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게 루멘입니다. 그래서 보통 백열전구 있죠. 100W짜리 백열전구가 대략 1500 루멘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1500 루멘이 방출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상적인 조명 효과를 놓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렇게 1500 루미넌스 파워로 놔야 정상적인 빛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많이 어둡죠? 조명 하나일 때니까, 100W짜리 하나일 때니까 이 정도 조명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4개짜리라고 하면 2개짜리가 3000이죠? 4개짜리면 6000이죠? 6000 루멘을 놓고 렌더링을 해야, 그래야 밝기가 조절이 되긴, 이런 식으로 그래야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루미넌스가 있습니다. 이 루미넌스가 1평방미터당 루멘을 측정하는 겁니다. 1평방미터당 도달한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루미넌스 파워보다 루멘이 조금 더 밝겠죠? 자, 조금 밝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언트 파워입니다. 우리가 와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디언트 파워가 와트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와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와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1평방미터당 그 가시광선의 양입니다. 1평방미터, 그러니까 루미넌스 파워, 그러니까 라디언트 파워하고 라디언스가 있잖아요. 이건 가시광선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에 라디언트 파워는 대략 100W짜리 전구가 2W에서 3W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되게 작은 양이 방출이 되는 거죠. 가시광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나오는 겁니다. 100W짜리가 2W에서 3W 정도의 가시광선이 방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텐시티가 예를 들어서 한 3W로 계산하면 3, 4, 12 대략 한 15 정도면 방안 하나 정도, 4개 정도의 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자, 보세요. 1루멘은 100W 백열전구 약 1500 루멘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100W 전구 2에서 3W 가시광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4개짜리 쓰면 100W짜리 백열전구 4개를 쓰면 어떻게 돼요? 1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0이 되는 거죠. 6000 루멘이 필요한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대략 12W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가시광선의 양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100W잖아요. 이건 전력에 대한 양인 거고, 여기 라디언트에 나오는 이 와트는 가시광선의 양을 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가시광선의 양입니다. 가시광선의 양.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백열전구의 이 와트하고 여기 루미넌스의 이 와트가 단위가 다른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단위는 가시광선의 양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백열전구
100W짜리 백열전구 하나당 2에서 3W 정도의 가시광선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얘는 미터 제곱당 1m 제곱당 빛의 양이겠죠. 자, 이렇게 그냥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디폴트 값에 30 그대로 놓고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조절해요? 밝기를? 네, 여기 카메라에서요.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조절합니다. 필름 감도나 어퍼처 값이나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 센서티브, 필름 감도를 제가 40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렌더링하면 무지하게 밝아져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조명의 밝기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메라의 값을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인텐시티 값을 조절해 보시고 유닛 조절해 보시고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쉐입, 형상이 렉탱글이 있고 디스크가 있고 원형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형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네. 보통 이렇게 조명이 형광등 조명이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원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비저블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춰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조명 감춰버린 거 보이시죠? 인비저블, 비저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비저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비저블맨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투명인간이요. 투명인간이 인비저블맨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다, 그러니까 안 보이다라는 얘기고 비저블 그러면 보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인비저블과 비저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정도는 그냥 잘 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 디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 디케이잖아요. 얘를 체크하면 노 디케이가 되는 거고 풀면 디케이가 됩니다. 디케이가 뭐냐면 감소란 뜻입니다. 빛이 광원은 굉장히 밝지만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빛이 소멸해 가죠. 그게 디케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보시죠. 제가 디케이를 체크해 놨습니다. 아니 노 디케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빛이 점점 감소하는 거고 내 노 디케이를 체크해 버리면 감소가 안 해요. 그러니까 빛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나가 버리는 거죠. 태양광이 거의 노 디케이죠. 감소 안 하고 그냥 쭉 가는 거죠. 밝은 이유가 노 디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케이를 꺼야, 디케이를 활성화시켜야 이 부분의 조명과 이 바닥 부분의 조명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디케이만 한번 해보시죠. 조명을 지울 때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조명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조명을 선택하고 조명을 지웠습니다. 근데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흔적이? 조명 흔적 그대로 남습니다. 언두. 자, 여기서 이렇게 딜릿 눌러야 조명이 같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조명을 지워야 여기서도 조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지우면 나중에 여기에 조명이 쭉 남아있어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가지고 찾아 헤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스피어 라이트요. 구슬 모양의 조명이네요. 자,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한번 해보시죠. 스피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옵션도 똑같아요. 보시면 인텐시티가 있죠? 조명의 밝기, 그 다음에 조명의 단위, 디폴트 값, 그 다음 루미넌스, 루멘이죠. 그 다음 루미넌스,
평방미터당, 그다음 라디언트 파워, 가시광선의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비지어블, 보일 건지 감출 건지, 노디케이, 감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섀도우, 그림자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이렇게 쭉 옵션들이 있습니다. 조명의 옵션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조명은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조명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는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정에다가 클릭. 제가 두 군데다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조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국소 조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네. 자, 한번 줘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조명이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는데 얘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죠. 자, 조명을 여기서 이제 지우겠습니다. 딜릿. 자, 조명을 다시 넣을 건데 이렇게 넣어보세요. 자, 어떻게 넣느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명의 방향을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일자로 다운됐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명의 범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내가 조명의 방향과 조명의 범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렌더링 하면 이렇게 조명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조절을 이렇게 보시면, 옵션을 보시면, 옵션은 비슷해요. 인텐시티가 1000에 가깝네요. 이때 유닛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콘앵글하고 푸넘버 앵글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광원에서부터 조명이 이렇게 나가죠. 이게 콘앵글입니다. 푸넘바 앵글은 뭐냐면 얘보다 약간 더 큽니다. 약간 더 커서 이렇게 광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빛이 없어지지도 않고 빛이 또렷하게 내려온 거고, 푸넘바 앵글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소멸되는 각도를 말합니다. 푸넘바 앵글이 크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이렇게 크게 나올 거고, 푸넘바 앵글이 작으면 이렇게 또렷한 동그란 원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게 확인이 될 건데, 이 푸넘바 앵글을 제가 콘 앵글하고 맞춰보죠. 47도, 얘는 47도.
그러면 콘 앵글과 푸넘바 앵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똑같이 떨어지겠군요. 차이가 없나요? 이 조명인가요? 이게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명인가 보네요. 다시 한번 보죠. 콘 앵글 30도, 푸넘바 앵글 60도. 제가 이렇게 크게 줘봤습니다. 이 바로 이제 정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얘처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효과가 나는데,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푸넘바 팔로프라고 있을 겁니다. 팔로프가 없어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스무스 큐빅으로 없어질 건지 라이너로 없어질 건지 거리에 따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정비례로 없어지는 거 말하고요. 그 다음 디케이입니다. 인버스 스퀘어, 즉 여기 보시면 노 디케이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둘 다 지우고 이번엔 그냥 다운 시키도록 하죠. 자, 렌더. 그럼 여기 이렇게 조명이 그냥 이렇게 다운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인버스 스퀘어가 아니고 노 디케이로 했습니다.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되게 밝게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 라이트나 스피어 라이트는 반드시 디케이를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노 디케이를 디케이를 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노 디케이를 끄니까 이렇게 됩니다. 인버스로 놓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인버스, 그 다음에 인버스 스퀘어 제곱이죠. 그럼 많이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급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 큐브는 거의 4배 정도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거의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보통은 스퀘어 정도로 주시면 적당히 이렇게 조명 원이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IES 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IES 라이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파일을 먼저 불러와요. 어떤 파일을 찾냐면 IES 파일입니다. 이거 공유되어 있어요. IES 파일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이 뭐냐면 조명을 만들면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명의 특성에 대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게 IES 파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IES 파일을 오픈해서 보면 이 조명의 밝기가 어떻게 되고 조명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파일을 불러다가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 공유되어 있는데 요거 복사해 가시면 돼요. 우리도 보시면 맨 아래에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있습니다. 조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9번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자, 9번 조명을 써볼까요? 9번 조명을 열고 어딘가에 이제 조명을 이렇게 달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럼 이 부분에 지금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어떤가요? 9번처럼 조명이 생성된 거 맞습니까? 네. 이게 IES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엔지니어가 만든 조명이란 뜻이에요. 자, 멈추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IES 파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써보도록 하죠. 얼마든지 조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드네 그러고 조명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명이 이와 같이 17번처럼 밑으로 쭉 뻗어 내려가는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파일, 그게 바로 IES 파일인데, 이 파일을 이용해서 조명의 형상이나 모양, 밝기 등을 생성시키는 것, 그게 바로 IES 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옴니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클릭하면 점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옴니라이트는 이렇게 점이 그냥 생성이 돼요. 이것 자체로 그냥 점광원입니다. 말 그대로 이 하나가 그냥 광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까는 얘랑 가장 비슷한 게 스피어라이트. 구슬 모양의 조명이 있었죠? 이 스피어라이트가 옴니라이트랑 가장 비슷한 조명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옴니라이트가 더 조금 더 이렇게 조명 쪽에 가까운 그런 조명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보시고 렌더링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옴니라이트도 가지고 있는 옵션은 똑같아요. 인텐시티가 1000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유니트 똑같이 존재하고요. 디케이, 감소죠.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제곱으로 감소해달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손댈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3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많이 어둡게 나오겠죠. 이렇게. 1000으로 놓으면 또 많이 밝게 나올 거고. 자, 다음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는 돔라이트입니다.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하는 조명이 돔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투시도 있죠. 투시도 말고 조감도에서 태양의 위치를 태양 대신에 선라이트를 끄고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돔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태양광 대신에 이와 같이 돔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여기가 조명이잖아요. 얘가 조명이잖아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조명이 활성화됩니다.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사물이 조명으로 바뀌게 돼요. 자, 보시면 메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브젝트가 조명이 되는 겁니다. 값이 많이 어둡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렌더링. 왜 조명으로서 안 나올까요? 다시. 원래 조명이 나와야 되는데 까맣게 나오네요. 다시. 서클.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됩니다. 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명이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명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조명이 안 바뀐 이유는 아마 면이 뒤집어져서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메시라이트 지우고, 자, 트리플 클릭, 자, 리버 스페이스 선택하고, 자, 조명 주고, 다시 렌더. 이렇게 조명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면이 뒤집어져서 뒷면이 보이기 때문에 뒷면이 보여서
이렇게 조명으로 효과가 안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물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 효과가 만들어질 겁니다.